자, 3단원 스포츠와 경제고요. 스포츠와 경제도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많아요. 그거를 보는 단원입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 발전이 스포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상업주의와 스포츠가 나옵니다. 경제라는 표현 자체가 상업주의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상업주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를 상업주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스포츠 산업의 영역을 먼저 볼 텐데요. 이거는 하나하나 암기하시기보다는 이제 영역이 생각보다 넓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 용품을 제조하는 그런 스포츠 용품 사업이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이나 경기 진행에 필요한 용기구나 의류 같은 거를 제조하는 사업이고요. 2번 스포츠 시설 사업이라 그래서 경기장이나 도로 같은 부분이 있고, 3번 기념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이라 그래서 스포츠 용품, 기념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요. 4번 관광 사업이라 그래서 선수단이나 기자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생활하는 호텔비, 식비, 교통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처에 가서 숙박을 하고 경기를 보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한 관광 사업이 있고요. 5번 광고 사업이라 그래서 기업은 각종 경기에 막대한 규모의 홍보비를 투자하고 광고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널리 알린다. 그러한 부분이 5번 광고 사업이고요. 지금 얘기한 광고 사업 중에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긍정적으로 알리는 부분은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표현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6번 고용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취업 기회가 제공되거나 일자리가 증가되는 부분, 이렇게 넓은 영역이 스포츠 산업의 영역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2번 현대 스포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 여기에 별표를 쳐주세요. 1번 산업의 고도화, 산업화라고도 하고요. 2번 도시화, 3번 교통통신의 발달, 이 세 가지의 별표를 쳐주세요. 우리가 시험 보면 보기가 4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보기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꼭 표시를 하시고요. 하나씩 보면 산업의 고도화, 즉 산업화라고도 하는데요. 기계가 생기고 노동이 분화되면서 점점 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부분, 이렇게 산업화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리고 여가 시간이 증대된 부분도 있고, 스포츠 용품을 대량 생산하거나 용구를 표준화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산업화 덕분이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1번이고요. 2번 도시화라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오면서 인구들이 고밀도화됐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상 탈출 욕구 및 여가 수요가 증대되고 쾌적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스포츠 참가가 증가했다. 즉 이로 인해서 프로 스포츠 형성에도 기여했다. 밑줄 쳐주세요. 이렇게 도시화가 됨으로써 프로스포츠 구단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스포츠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교통통신의 발달이라 그래서 교통 또는 통신의 발달이죠. 수송체계가 원활해지면서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열리고 인적 이동이나 물류 이동이 원활해졌다. 그리고 정보 유통 혹은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스포츠 저널리즘이 발달했다. 이런 거는 TV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렇게 산업화, 도시화, 교통통신의 발달이 현대 스포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 3가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 상업주의 스포츠 출현 및 발전의 사회 경제적 조건은 무엇이 있느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라고 해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윤 추구가 가능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 덕분에 상업주의가 더 발전했다. 아까 얘기했던 도시화처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덕분에 상품 구매 잠재 고객이 늘고 상업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었다. 스포츠 기반 시설, 즉 경기장이나 체육관 등을 구축하기 위한 거대 자본, 막대한 자본 덕분이다. 4번 소비를 강조하는 문화라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소비를 중요시하고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환경 덕분이다.
5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자라 그래서 상업 스포츠를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화된 스포츠의 성장 원인, 요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개인의 스포츠 소비가 증가한다. 그리고 대중매체, 방송의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된 부분, 기업의 투자가 증가된 부분, 스포츠 참여 인구의 증가 부분이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5번 기업의 스포츠 투자 형태는 아까 저희가 1번 스포츠 산업의 영역에서 5번 광고 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기업은 광고 효과를 위해서 스포츠 대회 비용을 지원하거나 하고요. 그러면서 기업은 스포츠를 이용해서 광고나 홍보를 하는 부분을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업의 스포츠 투자 형태를 보자면 1번 직접 투자, 2번 간접 투자가 있다. 직접 투자는 직접적인 수익을 보는 부분으로서 상업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고 프로구단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관람 스포츠의 자본 투자, 프로구단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간접 투자는 후원하는 방식이다. 스포츠 스폰서십이라 그래서 운동선수나 팀, 연맹, 협회, 스포츠 행사에 현금이나 물품 또는 노하우나 조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대표적으로 후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스포츠 투자 형태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알고 넘어가실 텐데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IOC 스폰서십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IOC라는 게 국제올림픽위원회죠.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스폰서십 제도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TOP 프로그램, 더 올림픽 파트너스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하는 올림픽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다국적 기업이 스포츠를 세계화에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보기에 사례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이것이 무엇에 해당하느냐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올림픽위원회를 후원하는 스폰서들이 있으면은 그 스폰서들에게 올림픽 로고와 휘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패키지 스폰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의 주요 사업 분야별로 그 기업들, 대표 기업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기술적 혹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여기에 선정된 기업은 그 대가로 독점적으로 올림픽 광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삼성이나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 이름 하나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스포츠의 상업화로 인한 변화, 여기에 별표를 쳐주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업화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내용을 보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상업화가 됐다고 하는 거는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윤을 추구하려면은 어떻게 이윤을 추구할까요? 기업에게 후원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이나 흥미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으로 많이 변화됐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스포츠의 형태와 목적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스포츠 규칙이나 제도가 변화되었다. 즉 이건 어느 쪽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쪽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관중이 지루하지 않도록 스피디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경기 규칙에서 경기 시간이 제한되거나 하는 등의 규칙이 변화된 부분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더 흥미진진하게 해줄 수 있도록 득점 체계를 다양화해서 경기가 좀 더 박진감 있도록 득점을 늘릴 수 있는 규칙, 예를 들어 농구에서 1점 슛, 2점 슛, 3점 슛이 있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기 결과 뻔하게 어느 팀이 이길지 뻔히 알면은 사람들의 흥미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결과가 명확하지 않도록 불명확하도록 경쟁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경기 결과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맞추는 부분이 있다.
광고를 위해서 경기 시간을 조정한다. 광고를 많이 해야 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보니까 경기 도중에 광고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확보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구도 예전에는 전반전, 후반전으로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4쿼터제라 그래서 더 광고를 많이 할 수 있게 구성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스포츠 내용의 변화라고 해서 선수 및 코치의 경기 성향이 변화했다. 즉, 참여 자체보다는 승리하거나 성공하는 데 가치를 부여하고 관중은 작전에서의 역할이나 기능보다 선수가 위험한 플레이를 하거나 과감한 플레이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선수나 코치의 성향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극적인 요소를 극대화했다. 관중이 극적인 경기 결과를 만드는 경기나 극적인 경기를 역전시키는 선수를 좋아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1번으로 해당돼도 되는데요. 그 경기에서 무승부로 끝나면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무승부로 끝나기보다는 연장전이나 승부차기가 생긴 그러한 규칙의 변화도 이제 생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선수 자체는 영웅적 성향을 중요시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스포츠 형태와 목적이 변화한 거는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쪽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스포츠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규칙이 변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서 경기 규칙이 변화되거나 득점 체계가 다양화되거나 경기 결과 예측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광고를 위해서 경기 시간이 조정되거나 아까 그 극적인 결과를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무승부 대신에 연장전, 승부차기 같은 게 생긴 부분들은 스포츠의 구조, 규칙이 변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뒷장 한번 보시면 스포츠 과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오락 요구 정도, 좀 제목이 어렵죠. 사실 스포츠 과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관중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관중이 오락 요구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예요. 즉 오락 요구 정도라고 하는 건 재미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정도가 높으냐 낮냐. 오락적 부분을 추구하는 정도가 낮은 관중의 경우에는 심미적 경향 중심이다. 즉 선수의 동작이나 재능, 노력, 표현력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자체, 심미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두고 움직임의 즐거움이나 아름다움, 기능의 숙달과 능력, 한계를 탐색하고 파악하고 참여자로 활동에 참여하는 이러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갖지만 만약에 관중이 재미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정도가 높다면 심미적 경향 중심이 아니라 영웅적 경향 중심이다. 즉 위험성이나 과감성이 있어서 이목을 끌어주는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을 좋아하고 움직임의 환희와 위험성, 극적 표현의 숙달과 표현성, 한계에 도전하고 뛰어넘으려 하거나 팀의 승리와 성공에 참여하는 부분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구분해 주시고 로우와 하이 중에서는 하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스포츠 조직의 변화라고 해서 조직이라고 하는 건 협회나 이러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스포츠 조직이 관료화되고 조직은 수익성이나 경영 효율성을 점점 더 중시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업화는 스포츠를 통제하는 조직까지 변화를 시켰다. 스포츠 조직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신기술 개발과 같은 내면적 성과보다는 그 다음에 밑줄 치실게요. 개회식, 폐회식과 같은 의전 행사, 식전과 식후 공개 행사, 경품 규모, 대회 수입, 관중 수, 매스컴의 반응과 같은 경기 외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부분들에 밑줄을 쳐주세요. 그래서 뭐 치어리더나 연예인 시구나 초대 가수 공연 이런 부분에 더 스포츠 조직들이 신경을 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조직은 관중에게 흥미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의 증대에 관심을 두게 된다. 예시 보시면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 한국의 걸그룹 소녀시대를 초청해서 애국가를 재창하게 하고 각종 의전 행사나 경품 행사를 개최한 거, 이러한 부분이 스포츠 조직이 경기 외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스포츠와 도박,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경기 결과의 확률
효율성은 관중들이 결국 내기를 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도박은 주로 프로 스포츠 종목에서 성행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합법적 도박 행위,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불법 도박은 탈세의 문제, 승부 조작, 담합, 선수에 대한 금전 제공, 폭력 등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위를 유발하며 순수한 스포츠 팬을 스포츠 현상에서 떠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스포츠 본질의 변화. 이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일 거예요. 원래 아마추어리즘은 순수한 신체 활동을 추구하는 부분인데 점점 더 물질적 보상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아마추어리즘이 약화되고 스포츠가 직업화된 부분, 즉 스포츠의 본질이 변화된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리즘은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약화되고 스포츠는 직업화되다 보니까 프로 스포츠가 탄생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프로 스포츠는 스포츠와 경제, 이 3단원에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계수단으로서 운동선수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부분, 페이를 받고 스포츠를 하는 부분이 프로 스포츠다 보니까 스포츠의 상업화로 인한 변화 중에 하나가 프로 스포츠의 탄생이다라고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